주말 시사잡기 2부 다르게 보는 뉴스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 깊고 정확하게 뉴스를 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브라질 월드컵 길거리 응원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길거리 응원 논란도 그 일환이고요. 또 월드컵을 앞두고 서로 상반된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최동호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월드컵을 앞두고 상반되고 묘한 분위기. 예. 이게 정확히 뭐죠? 미묘한 시점에 월드컵이 열린다는 거죠. 아하. 참 이 미묘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호 참사가 있죠. 그랬죠. 그 세월호 종국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한 달 내내 그랬죠. 예, 그랬죠. 거기다 또 육사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앞두고 예.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월드컵이 어쩌면은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야가 아마 이 월드컵에 따른 이 정치적인 손익 계산을 아마 말을 못해서 속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끝냈을 것이다. 예, 그렇죠.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 월드컵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충분히. 국면 전환용인가요? 예, 그렇죠. 이 세월호 참사로 수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월드컵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 세월호 시국을 한 번에 싹 걷어주길 기대할 수는 있겠죠. 네. 이 반대로 야권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월드컵 열풍으로 인해서 이 책임 규명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쉽게 잊혀지지 않을까 이제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 속마음은 각각 다 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 드러내놓고 월드컵을 보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이제 반대로 또 드러내놓고 이 지금 분위기에서 월드컵 열심히 보자, 응원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서도 보니까 조금은 느껴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렇게 자제를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예. 예, 하다못해 요즘 그 지방선거에서 그 후보자들도 마이크를 제대로 안 쓰잖아요. 그런 예.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대표팀의 슬로건이죠. 즐기자 대한민국.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길거리 응원도 사실상 부담스럽고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월드컵이라고 해서 무조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이제 그런 분위기를 놓고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기다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대표팀 슬로건으로 정해졌잖아요. 네네. 나오자마자 뭘 즐기냐, 또 어떻게 즐길 수가 있냐, 예. 이런 반응도 나왔었거든요. 네. 또 이 붉은 악마도 이 길거리 응원을 두고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를 놓고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 길거리 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하는 쪽으로. 예, 대신에 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그 애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힘내자 이런 메시지를 응원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28일에 우리 대표팀하고 튀니지하고 평가전이 있어요. 네네. 서울에서. 근데 이때의 붉은 악마의 그 응원을 지켜보게 되면은 이 월드컵 때 이 길거리 응원을 어떻게 할런지 좀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 응원이라는 게 그리고 길거리에서 다 같이 모인다는 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응원도 응원이지만 그렇게 하나됨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이겨내자. 예. 이런 메시지도 사실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스포츠가 이 보면서 즐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하면서 즐기는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해낸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포츠가 스포츠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IMF 때 이 IMF 위기 때 이 박찬호, 박세리 선수 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정말 지독히도 어려웠을 때에 네. 이 스포츠 스타들의 쾌거가 이 국민의 가슴 속에 뭔가 이 뿌듯한 자부심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스포츠가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이 삶과 전혀 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냥 단순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예. 상징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2014년 6월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그대로 한번 담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거울처럼. 예, 그래서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대표팀 유니폼에 노란 리본을 새기자. 그래서 이 국가대표팀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받자.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이 길거리 응원할 때도 예전처럼 그냥 웃고 즐기는 게 전부다가 아니라 응원 시작하기 전에 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먼저 하고 그 분향소 있는 데는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원형을 유지하면서 네. 그 옆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응원을 하면은 응원과 애도하는 메시지를 같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온 국민이 월드컵을 통해서 함께 세월호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한다면은 네. 우리가 또다시 하나가 됐다는 이런 그 경험 또 마음만으로도 무언가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되게 아득하긴 예. 하지만 예. 바라는 바긴 한데요. 사실 그렇게 바라는 바 아득하지만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사실 스포츠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실제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런 예. 경험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많이 있었죠, 그런 경험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스포츠가 좀 특이한 경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근대 스포츠의 대부분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해진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냐는 마음이 있었고요. 네. 또 실제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조선의 민중들이 이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창기에 한국 스포츠를 이끌었던 원동력은 네. 아주 강한 민족의식, 또 저항의식, 또 엘리트의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경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64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북한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금단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아버지하고 헤어졌는데 이 남한에 살던 아버지가 딸을 보겠다고 도쿄로 날아갔습니다. 10분을 만났어요. 그랬어요. 예, 뭐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10분이요? 예. 참, 네. 이 신금단 선수가 헤어지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그 아바이 잘 가오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아바이 잘 가오. 예. 이 말을 듣고서 우리 온 국민이 다 눈물바다를 잃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전쟁 이후에 이 남북 이산가족 면에서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스포츠에서 겪었던 우리 경험이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원동력이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이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을 보고서 그 당시에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가 이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단체로 빨간색 옷을 입는다는 게 그게 예.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체로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또 분위기를 보면.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브라질 월드컵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일종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번에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가장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는 정치적이지도 않고 문화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여파가 이 정치와 경제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많은 자신감을 얻었는데 네. 이때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데 자신감을 얻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미순위, 후순위 사건이 터지면서 이 월드컵 바람이 저는 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반대로 보게 되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네. 그 직전에 이명박 정권이
이 광우병 촛불 시위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예. 근데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야구도 우승하고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니까 온 국민이 열광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아, 이거 좀 앞뒤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이 브라질 월드컵을 우리가 그냥 웃고 즐기느냐 네. 아니면은 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정반대 모습, 서로 다른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일단 길거리 응원 하기로 했으니까 광장의 경험 같은 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느냐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떤 변화로 이어갈 것인가 예.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씨였습니다.